여러분, 중동에서 정말 큰일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 정말 오랫동안 얽히고 설켜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 이제는 거의 전면전 직전까지 가버렸어요. 오늘 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심장이 멎어버린 거고, 이게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뭐랄까 거대한 지진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72시간, 딱 이 3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숨막히게 돌아갔던 그 순간들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정신없죠? 첫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을 때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진짜 딱 1시간 만에 바로 미군 기지를 향해서 보복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3일째 되니까 이란의 동맹 헤즈볼라까지 끼어들어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 나라 싸움이 아니라 순식간에 지역 전체가 불바다가 될 판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첫 공격만으로 사상자가 1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맞아서 어린 학생들만 16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진짜 이 전쟁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목숨까지 얼마나 쉽게 앗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로 가보죠.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왜 이 사람 한 명의 죽음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불러온 걸까요? 도대체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뭐길래 그 사람 하나 없다고 나라 전체가, 아니 중동 전체가 흔들리는 건지 지금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37년입니다. 37년.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을 다스려온 시간이에요. 거의 40년 가까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절대적인 중심, 거의 나라 그 자체였던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통령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요, 정치적으로도 최종 결정권자인데 종교적으로는 신의 대리인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의 모든 걸 쥐고 있는 살아있는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건 그냥 리더 한 명이 없어진 게 아니야. 나라의 기둥이 통째로 뽑혀나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공격은 그냥 군사시설 몇 개 부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란 지도부 전체를 날려버리려는 이른바 참수작전이었어요.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핵심 인사 48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으니까요. 그야말로 리더십이 통째로 중발해버린 완전한 진공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하메네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지 자기 죽음을 대비해서 비밀리에 후계자 3명을 정해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미국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바로 타이밍이에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지겹게 핵 협상을 하다가 이제 막 끝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공격을 했을까요? 다들 이제 좀 평화가 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전쟁을 택한 거잖아요. 미국의 진짜 속셈이 대체 뭘까요? 일단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이 거의 다 만든 거나 다름없는 핵무기를 없애겠다. 둘째, 이란의 미사일 같은 군사력을 약화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현재 정권 자체를 갈아엎겠다. 바로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아주 대놓고 말해요. 우리의 공격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정부를 장악하세요.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밖에서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란 내부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까지가 이번 작전의 진짜 목표였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에이, 백악관이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웩더독 이론이에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 뭐 이런 뜻인데, 겉으로는 뭐 국가 안보가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려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그리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면 이 웩더독 이론이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민자 한 명이 구금 중에 사망하면서 전국적으로 반트럼프 시위가 정말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새로 공개될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어요. 거기다 대법원에서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까지 내렸으니 그야말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공격의 결과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란 앞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길, 다른 하나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길.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선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상황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거였죠. 독재자가 죽었으니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거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오히려 외도의 공격 때문에 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야 한다 면서 이란 사람들이 단결하고 죽은 하메네이를 순교자처럼 떠받들면서 정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건 뭐 미국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란을 이끌 걸로 보이는 유력한 후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범죄자들과 저 뻔뻔한 미국인들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와, 이 말 속에는 뭐 협상이나 대화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오직 두고 보자, 복수하겠다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의지만 느껴지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03년 바로 이라크 전쟁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도 미국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정말 쉬웠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결국 8년 넘게 그 전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설마 역사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중동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불길이 세계 경제라는 동맥을 타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번지고 있거든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바다로 운반되는 석유의 거의 3분의 1이 바로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 생명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란이 바로 이 생명줄을 꽉 막아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70%. 국제유가가 무려 70% 넘게 폭등할 수 있다는 정말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중동의 전쟁은 저 멀리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주유비, 난방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유엔은 물론이고요. 평소에 미국이랑 사이 안 좋던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발 싸움 좀 멈추고 다시 대화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같아요. 누구 하나 핸들을 꺾지 않는 위험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몇 주고 계속 공격할 거다 이러고 있고 이란은 협상 그런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두 기관차가 정면 충돌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대치 상태가 과연 새로운 중동을 만들기 위한 성장통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끌어들일 더 큰 전쟁의 시작이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